네, 뉴욕 증시의 사상 최고가 흐름 속에 오늘 국내 증시도 또 상향 어느 정도로 될까 관심입니다. 지금 코로와 EWY, ETF, 야간 선물 모두 다 플러스권이고요. 오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또 한 번의 사상 최고가 흐름. 어제 국내 증시 오늘까지도 상승 이어질지 좀 주목해 보시기만 합니다. 자, 오늘은 렉스 파이낸셜 아시아 사업 오기석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늦게 좀 입국하셨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또 스튜디오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좀 분석하고 계실 텐데요. 네.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슈퍼 금리 위크잖아요. 맞습니다. FOMC의 좀 관전 포인트와 함께 금리 인하 어떠한 시나리오로 갈 것인가, 그리고 그 추후의 증시 방향성까지 체크를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은 사실 빅컷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가장. 네, 예.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 하는 것 자체는 거의 90% 이상, 뭐 100%에 가까운 확률이라고 봐도 이제 과언은 아닌 상태고요. 다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페드를 압박하는 것처럼 빅컷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이 될 것인가라는 점이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현재는 한 90% 이상의 확률은 25bp 한 차례만 이제 금리 인하하는 것이고, 약 10% 미만의 확률로 빅컷 두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한데,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오히려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충격을 만들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대신에 빅컷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그 정도로 미국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인가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나오고, 동시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압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히려 두 차례 금리 인하보다는 한 차례 금리가 더 낫다. 만약에 한 두세 달 전에 빅컷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연준에서 선제적인 이제 금리 인하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지난달 나왔던 CPI나 PPI 그리고 고용 지표조차도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쪽에 오히려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없는 그런 금리 인하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지금 100% 기정사실화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뭐 25bp 인하냐 아니면 50bp 빅컷이냐라는 네. 것이 가장 중요한데, 50bp면 악재가 되겠네요. 오히려 인하가.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25bp 인하가 조금 더 유력하고, 네. 올해에는 금리 인하를 이제 몇 차례 정도로 우리가 예상하면 될까요? 올해는 보통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빅컷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그 경로가 좀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만약에 지금 9월부터 뭐 11월, 12월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금리 인하 속도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FOMC의 시나리오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다행히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한 번의 안정적인 상승을 이어갔는데, 그 이후로 미국과 중국의 좀 협상 진전 발언이 좀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무역 협상 진전 발언이 다행이었는데, 사실 간밤에 중국의 엔비디아 반독점 위반 추가 조사 소식이 있으면서 엔비디아 악재가 오늘 좀 급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 관련해서만 사실 지금 중국 정부에서 압박을 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나머지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제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독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재를 지금 걸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엔비디아 하나의 악재는 아니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엔비디아의 매출에서 중국발 매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악재는 그렇게 많지 않다. 지금 현재에서 뭐 전문가들은 예상하기로는 이번 엔비디아 관련한 제재, 반독점 관련한 제재들이 이제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한 중국의 정책이지, 뭐 실제로 엔비디아에 대한 커다란 임팩트는 없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젯밤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모멘텀이 좋은 그런 모습 보일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하락은 했지만 이거는 악재로 인한 하락이다라기보다는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특히 연초 이후로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한 일부 순환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어제는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었던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구글과 같은 그런 나머지 빅테크 종목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이제 미국 증시의 좀 종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거침없는 미국 증시 랠리의 그 주도는 지금 AI 투자가 계속
중심을 갖고 있는데요. 함께 투자의 좀 수익도 아주 만만치 않게 가지고 계시죠. 아, 이거를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전에 좀 미리 좀 파신 분들도 꽤 있으셔요. 네, 그분들의 좀 맞습니다. 아쉬움도 있고요. 실제로 9월 들어서 테슬라를 사신 분들보다 파신 분들이 조금 더 많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들고 좀 랠리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좀 과열에 대한 부담도 가져갈 텐데 좀 힌트를 좀 주세요. 우선은 그 테슬라부터 얘기를 먼저 좀 드리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였던 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정치 참여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불화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는 좀 많이 해소가 됐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테슬라 그 이사회에서 테슬라 그 현재 오너인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한 굉장히 큰 규모의 보상안을 지금 제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경영에 100%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이제 여러 가지 테슬라 관련 뉴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손꼽아 봤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에너지 저장 사업 관련한 진출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는 EV, 전기차 사업이지만 사실 이 부분은 최근에 마진이 많이 박해지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에너지 저장 사업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앞으로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이제 관심 있게 봤던 종목 중에 하나는 어제 구글 같은 경우 이제 3트릴리언 달러를 넘는 정도로 지금 시총이 많이 성장을 했는데 네. 여전히 지금 뭐 기술주에 대한 고평가 논란은 있긴 하지만 저는 미국의 시장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기술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현재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현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그런 기업들은 충분히 매력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테슬라도 그런 매력도가 다시 생기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테슬라는 오기석 대표님이 워낙에 지금 집중적으로 좀 투자하고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종목이니까요. 예, 지금 최근에 지금 뉴욕 증시 안에서는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게 좀 일리잖아요. 근데 서학개미들은 국내 증시의 그런 저가 매수 이런 거에 워낙 익숙해져서 최근에는 36% 폭락한 시놉시스를 또 또 매수한 것으로 네. 또 보이고요. 그리고 비트마인, 네,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마인의 주가도 10주째 좀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아니면은 지금 AI 기술주에 대한 궁금증을 종목으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ETF겠죠. 현재로 봤을 때는 ETF의 투자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국내 투자자분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개별 종목에 워낙 많이 베팅을 하시는데 ETF를 투자하게 되면 상대적인 장점이 조금 더 많은 종목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은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종목이 언제 올라갈지 예측하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나스닥 관련 ETF라든지 기술주 관련 ETF들을 통해서 분산 투자를 하면 좀 다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페이서 ETF라는 미국의 운용사의 션 워라 그 CEO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특정 종목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제 조금 분산된 ETF를 가지고 투자해라라는 그런 얘기를 남기기도 했는데 저는 굉장히 크게 동의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사실 한 종목만 너무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을 본인이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상대 손실이 너무 크다라는 점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종목만 투자하면은 그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추면 정말 맞아요. 낭패잖아요. 핑퐁핑퐁을 잘 못하면. 네. 자, ETF 투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쪽에 좀 투자를 할까요? 저는 네. 여전히 기술주, 빅텍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금리를 인하게 되면 뭐 그 주택 관련한 업종도 사실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건 AI 관련한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빅텍 관련한 뭐 나스닥이라든지 아니면 AI 관련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ETF들을 포트폴리오에 최소 30%에서 40% 정도는 담아 가셔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의 뭐 의견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이 대다수고요. 아직까지 네, 미국 증시 어떻게 하나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미장은 어떻게 하시나요? 라는 의견 있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신 것만으로도 이제 시작이에요. 자, 그럼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최근에 또 해외에서 국내 증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도 궁금하거든요. 네. 변동성이 미국 증시보다도 더 있지만 지난주에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들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국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수익률을 달러 기준으로 봅니다. 달러 기준으로 보는데 달러 기준 수익률로 봤을 때 올해 연초율 가장 강한 시장이 한국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시장이 한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국 투자자들 굉장히 많은 관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한국 기업 입장으로 보면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게 K-팝 열풍이 굉장히 강한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K-팝 데몬 헌터스라고 넷플릭스에서 나온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가 나오면서 한국에 있는 기업들, 특히 소비재 기업이라든지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역시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국과 미국이 그 무역 협상 관련해서 좀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이제 한국과 미국이 맺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노이즈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현재 홍콩에 있는 주요 투자은행들에 있는 프랍데스크에서는 어떤 지금 베팅을 하려고 하냐면 원화가 현재 시점에서 1,3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5에서 7% 가까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달러 기준 수익률로는 코스피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국내 시장이 재조명받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고질적인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그 기업 지배구조 관련한 이런 좀 불투명성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 점점 더 개선돼 나가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4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4,000포인트도 갈 수 있겠다. 네, 그럼 투자 포인트를 미국과 한국을 뭐 어디 편중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가져갈까요?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둘 다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투자자 그 업체들이 국내 투자자분들이 보시면 미국만 투자하시거나 한국만 투자하시거나 우리 PD님이 네. 아시아 쪽 어떠냐고 궁금해요. 아시아 홍콩 쪽이요? 쪽. 예. 네. 홍콩 쪽 같은 경우도 저는 홍콩 기술주도 지금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제 나왔던 엔비디아 관련한 얘기도 좀 있지만 사실 중국 안에서도 지금 반도체 특히 이제 GPU 관련한 굴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대표적인 SMIC 같은 종목도 있고 지금 나머지 한 종목은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엔비디아의 중국판 기업들이 지금 상장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워낙 저렴하고 이런 부분 역시도 지금 사실 저는 조금 더 다양하게 바스켓을 늘려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기석 대표님에게만 들을 수 있는 아주 알짜 그 소식들과 분석들 감사드립니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